차가워진 바람이 반가워질 때쯤 난 많은 생각에 잠겨 헤매이고 있어. 시간은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고 그저 괜찮은 척 나 웃을 뿐이야. 어딘가 부족한 노력인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만. I can only blame myself, but that doesn't mean I'm okay.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eah yeah yeah. Cause everybody needs a place to hide. 이러고 나면 다 정말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 난.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yeah baby, yeah baby. 잘하고 있다 스스로 위로했는데 예전 그때 모습 그대로 같아. 참 바보같이 어쩔 줄 몰라서 성인은 내가 한심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I'm stuck here by myself, but that doesn't mean you're not alone.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eah yeah yeah. Cause everybody needs a place to hide. 이러고 나면 다 정말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 난. 달려가고만 싶은데 빨간불이 너무 많아. 숨이 가빠오는데 난 breathing breathing. 숨을 참고 버티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난 눈을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eah yeah yeah. Cause everybody needs a place to hide. 이러고 나면 다 정말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 난.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yeah baby, yeah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yeah baby, yeah baby.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아이디가 최고네요. 네. 최고심 최고심. 님이 청하신 폴킴의 노래 One More Time 네. 함께 했습니다. 자, 둘둘둘둘 이벤트 어제 말씀드렸죠. 참여 링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참여 방법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가겠습니다. 반응이 나름 뜨거워요. 지금 아, 댓글창에 이벤트 얘기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푸대 2주년을 앞두고 제가 내일 생일을 맞게 됐어요. 누구요? 쭌쭌잉님 내일 생일이시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푸대와 이분은 같은 꼭 비슷한 때 생일이시네요. 참여하셔서 네. 생일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네. MBC 뉴스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 다 하셨을 거예요. 구독을 하면 구독 중이라고 뜨잖아요. 네. 그게 캡처되게끔 네. 포함해서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바뀌었네요. 네, 어제는 선영이 목요일까지였는데, 그치. 선영구가 기분 나빠할까봐 금요일까지 포함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화에서 금까지 우리 뉴스 프리데스크 화면을 캡처해 주시거나 또는 뭐죠? MBC 뉴스 채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뉴스를 역시나 구독 중 표시되게 캡처. 많죠. 네. 우리 뉴스 채널에서 여러 가지 방송 코너를 하고 있죠. 네. 인상 깊은 뉴스 화면을 캡처해 주시기 캡처해서. 바랍니다. 참여 페이지가 이제 생성이 됐다고 네, 생성이 해요. 됐어요. 네네네. 그 생성이 됐으니까 그 페이지 링크는 유튜브 MBC 뉴스 채널 메인 화면에 보시면 커뮤니티 탭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 커뮤니티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8일 자정까지 네네.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 바로 링크를 타고 네. 들어가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름, 주소, 연락처. 연락처. 세 가지 꼭 잊지 그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경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여러분을 사로잡은 중요하다. 경품. 낚시 맞습니다. BGM 없나요, 경호 씨? 네. 5세대 아이패드 에어 한 분께 드리고요. 아이패드요? 네,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에어? 네, 한 분께 드리고요. 애플워치 수준 아니었어요? 애플워치 7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와우. 목소리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의 기프티콘을 드리는데 이거는 무한대 물량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재고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까 빨리 참여하시면 아쉬운 대로 기프티콘도 쏠쏠해요. 그럼요. 그런데 저는 1등 상품이 한 워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이패드예요. 워치가 3개예요? 네, 워치가 3개. 1등은 패드. 네, 패드입니다. 와. 자, 저도 해도 돼요? 제가 제 아이디. 추첨이니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야, 농담도 네. 안 받아주시네요. 우리 안 받아드립니다. 선배. 네, 역시 우왕, 우왕, 오호. 진짜 제가 대박. 가져갈까봐. 네, 다 이러고 계십니다. 그 재수 씨한테 하라고 하든지 아들한테 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카톡 찾아보십시오. 네. 빨리 참여하라고. 자, 당첨자는 6월 29일 푸대 2주년 때 저희가 방송에서 직접 뽑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날 눈에 띄는 소식들 빨리 바로 보러 가볼까요? 가야겠다. 네. 네. 이런 거는 이거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원 씨 이런 적 없어요? 뭐요? 밥 먹으러 갔는데 네. 차 세울 데 없어서 원룸. 무슨 다세대나 많죠. 이런 데 세운 적 있어요? 홍대만 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적 네, 있거든요. 합정, 홍대 맞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차 세울 데가 주택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식당들 있을 네, 때 네. 차 세울 데 없으면 사실 잠깐. 이렇게 필로티 구조 같은 걸로 된 대로 쓱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이제 세우고 전화번호 앞에 놓고 예. 전화 오면 밥 먹다가 바로 그렇죠, 튀어나가고. 나가야죠. 예. 근데 전화가 왔는데도 튀어나가지 않고 한 1시간쯤 후에 나타나서 그 건물 관리인과 옥신각신했던 전화 안 받으면 차주에게 진짜 열받아요. 예.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까지 갔어요? 네, 이 20대 남성이 낮 1시 10분쯤에 마찬가지였어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세우고 갔어요. 네? 낯선 차를 본 그 관리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차 빼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1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화를 한 건 아니고 문자를 보냈대요. 음.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리인이. 그래서 이 사람 나타났는데 옥신각신하다가 진짜로 이 열받은 관리인이 고소를 했어요. 무슨 혐의로 고소가 이게 되죠? 무슨 혐의냐? 무슨 혐의냐면은 어디 갔지? 건조물 침입 혐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요. 법원이 서면 심리를 한 다음에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유를 보면 우리가 생활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운전자는 잠시 주차했던 거지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는요. 건물 주차장이 이 구조상 이 건조물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빌라 주민들만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개인적 사정으로 1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다. 이거는 건조물 침입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잠깐 세우게 되면 반드시 전화를 받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고 그렇죠.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물 안 것도 주차장 건조물 침입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아셔야겠습니다. 빌로바 TV님 방금 이벤트 참여하셨어요.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블비님 그런 공간에 대면 안 되는군. 네, 안 되죠. 맞습니다. 네.
혹시 되시면 전화 오면 반드시 빨리 빼주십시오. 그게 중요하죠. 자, 하나 더. 내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근데 계속 벌써. 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한 2, 3일 비가 막 왔다가 그 다음 2, 3일은 되게 건조하면서 폭염이 왔다가 또 그 다음 2, 3일은 또 비가 막 왔다가 이런 고약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일과 모레는 장맛비예요. 지역에 따라 100mm 넘게 오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아주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뭄이 되게 길었잖아요. 이렇게 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면 붕괴 사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상청이 꼭 조심해야 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맛비 내리고 난 다음에 25일부터 27일은 완전 고기압인데 장마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습한 기온은 그대로 있어서 아주 찜통 같은 끈적끈적한 폭염이 사흘 동안 계속되고 동남아 날씨 28일부터 30일 또 사흘 동안은 다시 장맛비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의 장마가 될 거라고 해요. 폭염, 폭우, 폭염, 폭우. 불쾌지수가 높은 한 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좀 참아봅시다. 비가 오기는 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해결돼야죠. 자, 8초 후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벤트 참여 완료. 귤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선물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범블비님 폭우, 폭염, 폭우 왔다 갔다 하면 최악인데 견딥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견뎌야죠.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 정리합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네, MBC 타이틀을 달고 나간 뉴스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 5개를 추렸습니다. 먼저 5위는 일주일 전에 보도된 투데이의 와글와글 거의 뭐 엠보드 단골 코너예요. 네, 이슈톡의 후발주자. 네. 자주 나오죠. 178만 뷰 기록했고요. 지선배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 안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건 싫어요. 빙글빙글 도는 거. 회전근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어지럽고. 석촌호수 가면 있잖아요. 빙글빙글 이렇게 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 옛날 회전근해라고 하는데. 롯데월드 가면 그 석촌호수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어지럽고 롤러코스터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주 아찔한 보기만 해도 끔찍한 영상인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좌우로 움직이며 점점 운행 고도를 높이던 놀이기구. 눈 깜짝할 사이 탑승객들이 탄 의자 부분이 거꾸로 뒤집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아찔한 이 사고는 터키 휴양 도시 안탈리아 놀이공원에서 벌어졌는데요. 놀이기구의 중심 쪽과 원형 의자를 연결하는 부위가 뚝 끊어진 겁니다. 사고를 목격한 아이들의 부모와 직원들이 달려가 구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거꾸로 땅에 박힌 채 공포했던 아이들. 구조대가 도착해서야 악몽이 끝났는데요. 이번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상태라니 정말 기적이죠. 현지 당국은 놀이공원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점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다시 봐도 참 아찔해요. 네.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찍혔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봤더니 친구들이 놀러 왔잖아요. 근데 안 탄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찍어주는 친구는. 내 친구가 타고 있는데 그게 툭 떨어지면서 거꾸로 떨어진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봤더니 만약에 이 의자가 머리보다 낮았으면 거꾸로 머리가 떨어질 때 머리가 바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안전바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의자가 머리보다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가 떨어지면서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살 어린이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얼마나 사고로 끝난 천만다행이에요.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게 많거든요. 놀이공원 사고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평평한 바닥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또 안전장치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저 부모들은 정말 저 영상 보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시는 놀이공원 보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알파곰님이 써주셨는데 새로 지어서 검증이 안 됐던 건지 노후화돼서 오래되었든지 간에 이걸 보는 모든 이들에겐 트라우마가 될 듯하다. 놀이시설 점검, 여객기 안전점검 수준으로
잘 해달라 부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야겠네요. 16분도 안 남았네요. 네. 자, 이번 주 4위는 엠빅뉴스 영상인데 190만 뷰에 육박했고 네. 여러 코너 중에 이거 실화야? 라는 코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게 실화야 싶을 정도로 좀 네. 믿기 어려운 항상 그렇죠. 매번 그런 소식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트럴시티 다 아실 거예요. 네. 딱 14년 전 이맘때 그 앞 골목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아직도 안 잡혔어요. 네. 황주 연애 이야기 네. 영상으로 보시죠. 2008년 6월 17일 저녁 8시 30분 사람들이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간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골목에서 4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 까다는 건데 사람이 하나 까다 안 들리더라고. 지 사람 좀 잡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 본 게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전 부인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황주연. 범행 직후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 부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기 위해 수사 담당자였던 천연길 과장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쪽 지점에서 이제 피해자 둘이 이제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범행을 이제 자행을 한 거죠. 네, 이 영상이 상당히 길어서 1분만 발췌해 왔는데 네.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방금 그 천 과장 당시 수사팀장이에요. 네네. 그 팀장님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엠빅뉴스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황 씨가 그 어린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전 부인을 유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 부인과 남자친구가 왔는데 두 사람을 다 수차례 찔렀어요. 10차례 넘게. 그래서 부인은 사망했고 남자친구도 2달 동안 치료한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런 네. 상황인데 황 씨가 이제 결혼 생활 내내 가정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고 또 이혼 후에도 뭐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딸을 잘 챙겨달라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범기역에서 행적이 끊겼는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이에요. 살아있긴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분분하긴 한데 그 매형 말로는 뭐 방금 보셨지만 눈에 띄는 외모다. 그러니까 여기 까니마 똑까님도 네. 저 정도 인상이면 못 알아보기 거다. 힘들 텐데 해외로 날랐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형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에 거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평소에 범죄자들이 왜 잡히냐, 난 안 잡힐 자신 있다라는 말을 황 씨가 자주 했대요. 그리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탈옥수 신창원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여성의 조력을 받았잖아요. 네.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을 거다. 밀항이나 뭐 이런 게 쉽지 않다. 네. 2008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네, 황주연에 대한 정보를 아는 분은 112 네.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국민 제보로 제보를 하면 됩니다. 네. 댓글에도 뭐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많았겠죠. 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가장 베스트 네. 댓글이었습니다. 3위로 가겠습니다. 3위 지난주 목요일 밤 보도된 홍상순 기자의 리포트 193만 네. 뷰고요. 졸업사진을 학생들이 모두 찍는데 요즘에 좀 문화가 바뀌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 기사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현상인지 자막부터 볼까요? 네. 선생님 사진이 없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증명사진은 있는데 네. 물론 졸업반에 담임교사는 있어요. 네. 근데 다른 학년 선생님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사진도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왜 그럴까 싶은데 선생님들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 앨범 사진을 갖고 인터넷상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지난 1월에는 경남에서 그 배달앱 게시판 있잖아요. 네. 특정 학교 여성 교사 4명의 사진과 실명 그리고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한 일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평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품평을 하는 일도 되게 많아져서 교사들이 좀 곤궁처했던 일이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교육부가 졸업 앨범에 사진을 넣으려면
교사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라. 어머.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제밤 보도됐는데 벌써 2위예요. 박성화 기자의 이틀 리포트가 만에. 203만 뷰. 자막 볼까요? 네. 포스코 얘기네요. 성폭력과 관련한 어느 날 그 선임인데 같은 건물에 사는 선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주차가 잘못돼 있으니까 차를 빼달라. 그래서 네 선배님 하고 내려갔겠죠. 네. 근데 술이 엄청 취해 있었고 이 여성을 마구 때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뇌진탕에 어휴. 걸릴 정도로. 그리고 성폭력까지 행사했고 이렇게 여성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대요. 남성 직원이 포스코에 압도적으로 많은데 부선에 이제 한 명씩 있나 봐요, 여성들이. 네. 그래서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건데 결국 그 지난 6월 7일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성추행,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벼운 장난이요? 네, 일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포스코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가벼운 장난, 뇌진탕이 걸릴 정도로 때려놓고 가벼운 장난. 그러게나 말입니다. 가벼운 장난 한번 당해보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좀. 자, 네.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버드 톱5 이번 주 대망의 1위. 네. 그제 올라온 엠빅 뉴스 영상 네. 250만 뷰. 근데 조회수를 떠나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봤는데 보셨죠?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네. 소식이 엠버드 톱5 1위를 1위를 해서 하니까 막 준비하면서도 네. 막 기분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좋죠? 네, 네. 오늘 좀 어두운 뉴스가 많았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청년이에요. 네. 순수 국내파 18세 청년의 연주. 네. 이건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죠? 네. 보시죠. 보겠습니다. 아, 1시간 5분. 너무 멋있어요. 1시간 5분 말이 되나요? 생긴 것도 너무 내리 예술가 연주했다. 같이 생겼어요. 진짜 찐팬의 모습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흐뭇합니까? 아니, 저도 네. 피아노를 워낙 좋아하고 네. 취미로 오랫동안 쳤어요. 네. 밴드 활동도 하고 그 정도로 뭐랄까요? 그냥 피아노 애호가인데 네. 피아노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 영상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땀 흘리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연주하는데 네. 그 누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특히 영상 초반에 지휘자가 나와요. 근데 그 지휘자가 끝나고 막 눈물을 훔쳐요. 막 눈을 이렇게 닦고 네. 그 윤창군을 막 안아줘요.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네. 헤어진 다음에 고개를 막 젓는데 아. 이게 믿기 힘들다는 아. 듯한 느낌? 와, 제가 대박. 무슨 이런 느낌? 천재가 태어났고 네. 천재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 지휘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연주를 들었을 그렇죠. 텐데 딱 직감을 한 거죠. 직후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우승을 한 거죠. 네. 근데 보통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유학 없이 피아노를 잘 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순수 국내파예요. 들어보세요. 7살 때 동네 상가 교습소에 엄마 손에 이끌려 간 거예요. 네. 너 악기 하나는 해야지. 근데 이거는 여러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 됐는데 그렇죠. 저도 6살 때부터 그러니까요. 쳤거든요. 네. 그리고 2년 뒤 9살 때 예술의 전당에 음악 영재 아카데미가 있대요. 2년. 네. 네네네. 오디션 합격했고 넌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대요. 그래서 맹연습을 했죠. 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15세의 나이로 2019년 윤희상 국제 콩쿠르 우승. 야, 이게 모든 게 이윤찬 군을 위해 돌아가려고 했던 건지 네. 이 방금 보신 대회 있잖아요. 네. 그게 세계적인 콩쿠르인데 1년 연기가 된 거예요. 네. 만약에 작년에 열렸으면 참가 참가를 자격이 못해요. 없는 거죠.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운이 좋았던 건 맞는데 실력, 운 다 합쳐져야 이런 게 원래 그런 가능하잖아요. 거죠. 네네네.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51개국 400명 가까운 피아니스트가 지원했고요. 여기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이 우승 소식이 전해진 네. 다음에 재밌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국내 공연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었대요. 네. 바로 매진 사례. 저도 꼭 가고 싶은데 정말. 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라이언님이 각박하고 경제도 안 좋은데 단비 같은 좋은 뉴스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늘님은 갓핑거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셨고 뭐 손가락이 몸 안 전체로 보여요. 연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음. 다 지금 그렇게 타고났네요. 저걸 1시간 연주하는 게 체력이 대단하다. 마중물님 저 웅변학원은 안 다녔어요. 갑자기 아나운서하면 웅변학원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제 그러니까, 아이는 보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피아노나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어도 제 저 말이요. 소식이랑 저 영상을 보시면 다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진짜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엄주원의 엠버드 톱5 봤고요. 8초 네. 후에 오늘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자, 큐시트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휘자가 온 게 맞냐고. 네. 그냥 땀 땀 닦은 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눈물을 훔쳤다고 기사를 쓰긴 했어요. 근데 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네. 그 지휘자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운 거 아닌데요라고 지휘자가 얘기 그럴 안 수 있어요. 하셨으니까 운 걸 눈물 훔치신 걸로 하죠. 약간, 네. 약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감동했으니까. 네. 자, 오늘 뉴스데스크는 자,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걱정돼요.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인데요. 예.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국가가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심 환자로 신고된 또 다른 외국인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네요. 자, 원숭이 두창 올해 들어 확진 사례 2,000건이 넘고요. 42개 나라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사망 사례도 나이지리아에서 한 건 나왔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감염자가 많이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드물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WHO 내일 긴급 회의를 열고요. 이 원숭이 두창의 그 단계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서 WHO 차원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지정할 건지를 내일 결정합니다. 자, 불안함도 좀 생기고요.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접촉자들도 격리를 해야 되나? 원숭이 두창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 뭐 전파력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네요. 오늘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3개 아이템 그중에 Q&A를 기자가 출연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건 2년 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다 한 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록은 뭐 누리호 성공 발사 소식 속보가 두 번째 블록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감격적인 소식들이 많은데 일단 누리호에서 쏜 위성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뭐 그리고 앞으로 위성이 2년 동안 어떤 임무 수행하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 누리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봤더니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져 있고 필요한 전문 인력 숫자는 절반 이하다.
이래서 약간 회의적인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은 연구진들 덕분에 어제 성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식도 보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번 이 누리호에는 지난 12년 동안 국내의 민간 기업 300여 곳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업 300곳이요? 네. 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부터 이름을 저게 어디지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300여 곳이 12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우연이 설계를 하면 기업이 그거를 만들고 실험하고 검토하고 이걸 끝없이 반복하면서 어제 같은 성과를 다 함께 이뤄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인 것이죠. 특히 75톤급 엔진 만든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 번도 그런 발사체 엔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기 우리 자체 기술로. 네. 그 여정을 함께 한 덕분에 37만 개의 부품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톡블록에서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조금 전인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알려진 대로 심의 안건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네요. 네, 뉴스데스크에서 회의 열리고 있는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오늘 어떤 결론 나올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은요. 자, 허위 매물을 내세워 낚시하는 부동산 앱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에 집을 보러 갔더니 이 집은 대출이 안 됩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돈을 올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도 이런 게 있어요. 앱에 뜬 그 마음에 드는 집은 안 보여주고 그냥 부천에 보러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이러면서 엉뚱한 장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고차 거래가 이런 게 많은데 네. 부동산도 이런 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취재 기자가 그 바로 간다 타이틀을 달고 발품을 있는 대로 판 아이템이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실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식사 그거는 부실까지 시간 때문에 네. 전해드리고 네, 뉴스데스크에서 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